안녕하세요. 토토웨이입니다. 아스날은 지난 주말 경기에서 사카가 데이비스의 레드카드급 태클을 당해 몇 분간 그라운드에 누워 있었고 결국 전반 60분을 채우지 못하고 교체됐습니다. 경기 후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지만 사카의 상태를 고려해 이 선수 대신 은하네리를 선발 라인업에 복귀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같은 헤일랜드 출신인 마일스 루이스 스켈리도 다시 출전할 수 있으며 토마스 파티와 유리언 팀버 역시 파리 생제르맹과의 챔피언스리그를 앞두고 선발로 기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조르지뉴, 카이 하베르츠, 가브리엘 제주스,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토미아 스타케이로는 여전히 부상으로 결장 중이며 리카르도 칼라피오리도 무릎 부상으로 이번 경기는 어렵지만 다음 주 파리 생제르맹전 1차전엔 복귀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난 경기에서 수비수 크리스 리차즈가 퇴장을 당해 이번 에미레이츠 원정에 결장하게 되었고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은 대체 중앙 수비 자원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베테랑 네이설리얼 클라인이 3백 라인에 투입될 수 있으며 제퍼슨 레르마도 중원보다는 수비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담 워튼의 몸 상태를 신중히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레르마는 미드필더로 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차디 리아드와 셰이크 두쿠레는 시즌 아웃 판정을 받은 상태며 주말 경기 이후 추가 부상자는 없습니다. 아스날은 마드리드 원정에서 챔피언스리그 선전 이후 피로 누적 없이 챔피언십 강등권에 위치한 입스위치 타운을 완전히 압도하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트로사르는 멀티골을 기록했고 마르티넬리는 아스날 통산 50호 골을 기록했으며 은하네리의 슈팅은 수비 맞고 굴절되어 골로 연결되며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사카가 거친 태클을 당한 데다 홈팬들에게 야유까지 받은 점은 불편한 장면이었습니다. 아스날은 현재 리그 선두 리버풀의 승점 13점 차로 뒤처져 있어 사실상 우승 가능성은 사라졌고 수요일 경기에서 패할 경우 리버풀의 우승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아스날은 현재 모든 대회에서 11경기 무패 중이며 다음 주 파리 생제르맹과의 챔피언스리그 4강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를 통해 흐름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최근 셀허스트 파크에서 레드카드가 연이어 나오는 혼란스러운 경기를 치렀으며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는 무려 3명이 퇴장당했고 최근 본머스전에서도 크리스 리차즈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습니다.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은 있었지만 경기력 자체는 최근 맨시티와 뉴캐슬을 상대로 10실점을 허용했던 원정 부진을 만회하는 투혼의 무승부였고 중위권에서 안정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말 아스톤 빌라와의 FA컵 4강을 앞두고 있는 팰리스는 이번 경기에서 무리하지 않고 로테이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올 시즌 런던 더비에서 이미 3번의 승리를 기록 중이지만 아스날에게는 EFL컵과 리그에서 이미 2차례 패하며 열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아스날은 최근 최고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선수들의 체력 안배가 예상되더라도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수비진 공백과 주말 FA컵을 앞두고 집중력이 분산될 수 있어 경기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아스날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틀레틱 빌바오는 니코 윌리엄스가 경미한 허벅지 부상으로 지난 레알 마드리드전 명단에서 제외된 데 이어 다가오는 유로파리그 준결승을 앞두고 이번 경기에서도 휴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외 대부분의 주축 선수들이 건강한 상태이며 발베르데 감독은 레인저스전 승리 이후 치른 리그 경기에서 무려 10명의 선수를 교체했을 정도로 로테이션을 강하게 돌리고 있어 이번에도 다수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알렉스 베렌게르만이 유일하게 2경기 연속 선발로 나선 바 있으며 이번에는 오이안 산세트가 선발로 복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산세트는 이번 시즌 리그 17골을 기록하며 지난 10년간 라리가 미드필더 중 3번째로 많은 시즌 득점을 기록 중이며 이는 주드 벨링엄과 파블로 사라비아에 이어지는 수치입니다. 라스팔마스는 최근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파비우 시우바가 중심입니다. 그는 이번 시즌 리그 24경기에서 2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3번째 라스팔마스 선수가 되었으며 이는 21세기 들어 팀 내에서 매우 드문 기록입니다. 다만 부상자 명단에서는 여전히 골키퍼 야스퍼 실러선이 빠져 있으며 디노 호르카스가 그의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키리안 로드리게스는 병으로 결장 중이며 베니토 라미레즈와 앤디 펠마르도 복귀를 앞두고 있지만 이번 경기는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빌바오는 지난 주말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후반 93분까지 0대0으로 잘 막아내고 있었지만 페데리코 발베르데의 환상적인 중거리 골에 무너지며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의 골이 취소되며 무승부를 기대했지만 결국 승점을 챙기지 못하며 챔피언스리그 진출 확정은 다음 기회로 미뤄졌습니다. 현재 라리가 상위 5팀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주어지지만 발베르데 감독은 유로파리그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빌바오는 지난주 레인저스를 꺾으며 유로파리그 결승에 한 걸음 더 다가섰고 다음 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4강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코파 델 레이 결승이 열려 리그 일정이 없기 때문에 체력 관리에는 여유가 있지만 중간에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바스크 더비가 예정되어 있어 리그 상위권 경쟁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현재 6위인 레알 베티스가 추격 중인 상황에서 빌바오는 홈에서 높은 승률을 바탕으로 이번 중간 주중 경기에서 승점을 추가하려 합니다. 라스팔마스를 상대로는 최근 3연승 중이며 지난 시즌 라스팔마스의 승격 이후 모든 맞대결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빌바오 홈인 산마메스에서는 1980년 이후 단 1패만을 허용하고 14경기 중 10경기를 승리한 압도적인 기록을 자랑합니다. 라스팔마스는 2025년 들어 13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부진한 흐름 속에서 강등 위기에 놓였지만 최근 2경기에서 극적인 반전을 이뤘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95분에 터진 하비에르 무뇨스의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두었고 그 전 경기에서는 헤타페 원정에서 전반 퇴장당한 상대를 상대로 3대1 역전승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라스팔마스는 강등권에서 승점 1점 차로 벗어나 있으며 알라베스를 비롯한 8팀이 강등권 경쟁을 벌이고 있어 상황은 여전히 혼전입니다. 하지만 라스팔마스는 원정에서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후 일정에서 상대할 팀들이 모두 리그 10위 이하의 하위권 팀들이기 때문에 이번 빌바오 원정에서 패하더라도 시즌 향방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유로파리그를 우선시하고 있음에도 빌바오는 홈에서 꾸준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 전적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의 분석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셀타 비고는 이번 경기에서도 칼스타르펠트를 결장 명단에 올릴 전망입니다. 그는 에스파뇰전에서 경기 시작 15분 만에 부상으로 교체되었고 이어진 바르셀로나 원정도 결장했습니다. 이 외에는 유망주 존스 엘데압델라오 위만이 추가 부상자로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셀타의 핵심 중 한 명인 오스카 민게사는 여전히 팀의 공격 전개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풀백 포지션에서 무려 9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지난 4시즌 동안 105경기에서 올린 기록과 같은 수치를 이번 시즌 단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셀타 수비진은 이번에 비아레알 공격수 아요세 페레스를 막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페레스는 이번 시즌 14골을 기록하며 자신의 커리어 중 최고의 일부 리그 시즌을 보내고 있으며 제라르 모레노가 시즌 대부분을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비아레알의 중심 공격수 역할을 훌륭히 소화하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은 현재 알렉스 바에나, 일리아스 아코마흐, 타존 뷰캐넌, 라울 알비올이 모두 부상으로 빠져 있고 세르이 카르도나와 파페케에는 지난 레알 소시에다드전에서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합니다. 비아레알은 현재 리그 5위로 유럽 챔피언스리그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3년 만에 복귀를 위해 이번 라운드에서도 승점 확보가 절실합니다. 주말에는 에스파뇰과의 홈 경기를 남겨두고 있어 베티스보다 한 경기 덜 치른 상태에서 승점을 벌릴 기회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서 2대2로 비기며 무패 행진을 4경기로 늘렸지만 VAR로 2골이 취소되며 아쉬운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티스 원정 승리 등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남은 일정을 보면 7경기 중 5경기를 하위권 팀들과 치르게 되어 순위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셀타 역시 유럽 대항전 진출을 노릴 수 있는 희망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UEFA 대회 진출 기준이 확대되어 7위와 8위 팀도 유로파리그 및 컨퍼런스 리그 티켓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셀타는 2000년대 초반 이후 거의 10년 만에 유럽 무대에 복귀를 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일 기준으로 셀타는 컨퍼런스 리그 출전권이 걸린 8위에 위치해 있으며 승점 1점 차로 마요르카에 뒤져 있고 레알 소시에다드에 1점 앞서 있으며 라요 바이카노와 오사수나와도 박빙의 경쟁을 벌이고 있어 그야말로 치열한 순위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셀타는 지난 주말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3대1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4대3 역전패를 당하며 충격을 안았습니다. 특히 보르아 이글레시아스의 해트트릭으로 앞서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막판 라피냐의 98분 페널티킥 골로 무너진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이는 셀타가 이번 시즌 수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실점 수 49는 리그 최하위 바야돌리드와 라스팔마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8경기 무패로 승점 18점을 올렸던 상승세는 최근 에스파뇰전과 바르사전 연패로 꺾였고 향후 일정도 녹록지 않습니다. 이번 비아레알전을 시작으로 레알 마드리드, 레알 소시에다드, 라요 바이카노와의 경기를 남겨두고 있어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는 강팀들을 상대로도 이변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셀타는 올 시즌 홈에서 16경기에서 승점 30점을 쌓으며 강한 모습을 보였고 바르셀로나전에서도 이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비아레알도 최근 4경기 무패로 안정감을 보이고 있는 만큼 두 팀 모두 유럽 무대 복귀를 노리는 상황에서 이번 경기는 팽팽한 접전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는 무승부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라베스는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수 압델 압카르를 기용할 수 없습니다. 그는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고 이번 시즌 남은 일정에도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비야전에서 징계로 결장했던 산티아고 무리노와 마노 산체스는 다시 출전이 가능하며 무리노는 무사 디아라를 대신해 센터백 자리를, 산체스는 알렉산다르 세틀라를 대신해 좌측 수비로 선발 복귀할 전망입니다. 공격진에서는 키케가 여전히 핵심 자원으로 이번 시즌 리그 30경기에서 12골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득점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아르센 자카리안, 알바로 오드리오솔라, 이고르 수벨디아, 안데르 바레네체아를 부상으로 결장시켜야 하며 나이프 아게르드는 최근 3경기 연속 결장 중으로 이번 원정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오리 오스카르손은 경미한 부상으로 비아레알전 결장을 했지만 이번 경기를 앞두고 출전 가능성을 타진 중입니다. 중원의 핵심 마르틴 수비맨디는 경고 누적으로 결장했던 징계를 마치고 이번 경기부터 출전이 가능합니다. 알라베스는 이번 시즌 2부 강등 위기에 놓여 있으며 현재까지 리그 32경기에서 7승 10무 15패를 기록하며 강등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1승 2무 2패를 기록 중이며 라스팔마스와 2대2로 비긴 뒤 라요 바이카노와 레알 마드리드에게 홈에서 연달아 패했고 지로나 원정에서는 1대0으로 이기며 반등했지만 지난 주말 세비야 원정에서는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알라베스는 원정 5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리그 잔류권인 17위와는 승점 1점 차에 불과해 앞으로 남은 6경기에서 최대한 많은 승점을 확보해야 합니다. 남은 일정은 레알 소시에다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틀레틱 클럽 발렌시아, 바야돌리드, 오사수나로 이어지며 쉽지 않은 일정입니다. 시즌 초반 레알 소시에다드를 2대1로 꺾었던 만큼 이번 경기를 통해 시즌 더블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지만 최근 홈에서는 5경기 중 4경기를 패하며 홈 성적이 좋지 않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현재 리그 32경기에서 12승 6무 14패를 기록하며 8위인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과는 승점 1점, 7위인 유로파리그 진출권과는 승점 2점 차로 근소하게 추격 중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1패만 허용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2경기에서는 승리를 놓쳤습니다. 특히 마요르카와의 홈경기에서는 0대2로 완패했고 이어진 비아레알 원정에서는 미켈 오야르사발의 멀티골로 2대1 리드를 잡았지만 후반 60분 페레스에게 동점골을 허용했고 이후 VAR로 3차례 득점이 취소되며 아쉽게 2대2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레알 소시에다드는 원정 3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가고 있으며 알라베스의 홈구장 맨디소로사 원정에서도 최근 3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레알 소시에다드는 원정에서 쉽게 이기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 리그 원정 8경기 중 단 1승만을 거두고 있습니다. 반면 알라베스는 강등권 탈출을 위해 절박한 상황이며 홈에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경기력 개선에 조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팽팽한 흐름 속에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헤타페는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수 알랑 니엄의 출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는 에스파뇰전에서 부상으로 결장했으며 상태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경기에서 거친 태클로 퇴장을 당한 크리스탄투스 우체는 이번 주 중 경기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그의 공백으로 인해 비아레알에서 임대된 후 벤치로 내려갔던 후안 베르낫이 선발 라인업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으며 디에고 리코도 징계를 마치고 수비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공격진에서는 후안미가 선발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다니 카르바알과 에데르 밀리탕이 여전히 장기 부상으로 결장 중이며 페를랑 맨디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8경기 연속 결장하고 있어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팀 내 최다 득점자인 킬리안 은바페는 알라베스전에서 받은 퇴장으로 인한 징계를 마친 상태지만 지난주 아스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입어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현재로서는 교체 명단에 포함되어 후반 투입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주말 바르셀로나와의 코파 델 레이 결승전을 앞두고 무리한 기용은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은 컵 대회를 고려해 이번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루카스 바스케스, 다비드 알라바, 프랑 가르시아, 아르다 뷸레르, 브라임 디아스, 엔드리크 등에게 출전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헤타페는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10승 9무 13패를 기록하며 중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으며 특히 라스팔마스의 1대3 에스파뇰에 0대1로 연패하며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강등권과는 9점 차로 비교적 안전하며 상위 8위권과도 4점 차이여서 남은 경기에서 컨퍼런스 리그 진출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홈에서는 최근 7경기 중 단 1승만을 거두며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1승이 리그 3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거둔 것이어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는 최근 6경기 연속 패배 중이며 2022년 1월 2대0 승리 이후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6경기 중 5경기에서는 득점에도 실패했으며 홈에서 치른 최근 2번의 맞대결에서도 무득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아스날에게 합계 5대1로 패하며 조기 탈락했고 이로 인해 안첼로티 감독의 거취에 대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리그 경기에서는 아틀레틱 빌바오를 상대로 후반 추가 시간 페데리코 발베르데의 극적인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바르셀로나와의 승점 차는 4점이며 이번 경기를 통해 우승 경쟁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경기는 바르셀로나와의 코파 델 레이 결승을 앞두고 치러지는 경기로 일부 주전 선수들의 휴식이 예상되지만 여전히 레알 마드리드는 헤타페보다 전력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올 시즌 비아레알과 알라베스를 상대로 2번의 원정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며 최근 원정 흐름도 좋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할 경우 지난 시즌 말 이후 처음으로 리그 원정 3연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헤타페는 수비적으로 조직력을 바탕으로 레알 마드리드에 맞서 싸우겠지만 로테이션을 가동하더라도 개인 기량과 전력에서 앞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는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 밀란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전력을 조절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번 주말 로마와의 리그 빅매치 이후에는 바르셀로나와의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이 예정되어 있어 시모네 인자기 감독은 신중하게 선발 명단을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리에에에서 출전 정지를 앞두고 있는 알레산드로 바스토니와 헬리크 미키타리아는 이번 경기에는 출전 가능하지만 덴젤 둠프리스와 피오트르 지엘린스키는 부상으로 결장하며 마르쿠스 튀랑 역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튀랑이 결장할 경우 호아킨 코레아가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와 함께 공격을 이끌 가능성이 높으며 마르코 아르나우토비치와 메흐디 타레미 역시 대체 자원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르티네스는 밀란전 통산 10골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는 인터 소속 선수로서 역대 3번째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AC 밀란은 산티아고 히메네스가 최근 훈련에 복귀해 아탈란타전에서 교체 출전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벤치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미 아브라함과 루카 요비치가 최전방 주전 자리를 놓고 경쟁하며 세르지우 콘세이상 감독은 최근 3-4-3 포메이션을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는 알렉스 히메네스가 계속 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카일 워커는 팔꿈치 수술 후 복귀 훈련 중이고 에메르송 로얄은 여전히 결장 중입니다. 양팀은 1차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인터가 이전까지 6연승을 거두던 밀라노 더비 흐름은 올 시즌 밀란의 반격으로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이번 시즌 밀란은 인터를 상대로 2승 2무를 기록 중이며 특히 지난 슈퍼컵 결승에서는 인터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며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1차전에서는 타미 아브라함의 선제골과 하칸 차라노글루의 중거리 골이 맞물리며 양팀이 균형을 이뤘지만 특히 밀란의 골키퍼 마이크 매냥은 결정적인 선방으로 팀을 지탱했습니다. 인터는 세리에A와 챔피언스리그, 코파 이탈리아는 물론 클럽 월드컵까지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경기도 반드시 잡아야 할 중요한 고비입니다. 인자기 감독의 팀은 우디네세와 라치오를 차례로 꺾고 4강에 진출했으며 이번 경기를 통과할 경우 볼로냐와 결승에서 맞붙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볼로냐는 현재 다른 준결승전에서 엠폴리와의 1차전을 3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인터는 최근 리그 13경기 연속 무패 흐름을 유지하다가 지난 주말 볼로냐 원정에서 경기 막판 실점으로 패하며 상승세가 잠시 꺾였습니다. 현재 리그에서는 나폴리와 승점 71점으로 동률이며 원정에서의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이번 경기는 홈인 산시로에서 열리기 때문에 심리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밀란은 리그에서 부진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아탈란타에게 1대0으로 패하며 리그 9위까지 추락했고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도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코파 이탈리아는 밀란이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에 나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 되었습니다. 밀란은 코파 이탈리아에서 사스올로를 6대1로 대파하고 로마를 꺾으며 4강에 올랐으며 아브라함은 로마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는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밀란은 리그에서 수비 불안을 안고 있으며
최근 10번의 홈 경기 중 단 한 경기에서만 무실점 경기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백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일관된 수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즌이 막판으로 향해 가며 양팀의 승점 차는 무려 20점에 달하지만 더비 경기에서는 이런 수치가 큰 의미를 갖지 않기도 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지만 전력과 최근 흐름 그리고 홈 이점을 고려했을 때 인터 밀란이 승리를 거두며 합산 스코어 3대2로 결승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밀란은 반격을 노리겠지만 더 안정적인 조직력을 갖춘 인터가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